안녕하십니까. 엠퍼슨의 박정환입니다. 어,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AI로 평가하는 세상, 그리고 당신은 어떤 커리어를 만들어 나가겠습니까? 라는 주제로 좀 강의를 드려보고자 합니다. 대략 20분에서 30분 정도 강의를 진행할 예정이고요. 이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자신만의 커리어 패스를 만들어 나가는 데 있어서 조금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래도 실제 여러 분야에서 직장 생활을 해봤고, 이런 분들의 심리 상담이나 심리 분석, 그리고 이를 기반으로 한 컨설팅을 진행해 드리는 입장에서 충분히 여러분들의 고민을 인지하고 있고, 또 어떻게 하면 좀 도움을 드릴 수 있을까 싶어서 좀 이 강의를 만들게 되었고요. 이미 알고 계시는 내용들도 있으실 거고, 아닌 부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것 하나라도 얻어갈 수 있는 시간이 된다면 저는 충분히 기분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이 내용을 토대로 어, 앞으로도 계속 20분 혹은 30분 정도의 강의를 가지고 연속적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략 9개 정도의 카테고리를 가지고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오늘은 좀 짧게 한 네 번째 정도, 다섯 번째 정도의 카테고리에서 좀 매짐을 하고자 하고요. 이 내용들을 준비하면서 좀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은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이제는 AI로 자신의 역량이나 채용에 있어서 이제 실제적인 평가가 진행이 되는데, 커리어를 만들어 나가는 게 좀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커리어를 어떻게 만들어 나갈 것인지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그런 질문을 통해서 그런 질문을 하면서 이 강의를 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이런 AI가 일반적인 우리가 알고 있는 지능의 측면에서 뭐 인간의 지능 혹은 자연스럽게 가질 수 있는 지능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좀 알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뭐 아무래도 AI가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공존의 수단이 될 수도 있고 위협의 존재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들의 AI라는 기술의 그 발전상을 좀 알므로써 그리고 그 지능이라는 키워드만 놓고 봤을 때 일반적인 우리가 알고 있는 지능을 굳이 자연지능과 인공지능으로 나눠봤을 때 그 인공지능은 어떤 특징을 가지는지를 좀 알 필요가 있어서 이렇게 언급을 했고요. SK 하이닉스 홈페이지에 이런 내용들이 좀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인공지능 같은 경우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능, 이를 자연지능이라고 하는데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을 지능이라고 한답니다. 근데 이런 지능의 본질을 규명해서 인공지능으로 이제 모방을 한 거죠. 재현을 한 것이라고 하는 거고요. 그리고 어떤 특정 문제, 솔루션을 해결하기 위한 기술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AI의 시작은 이런 생각에서 비롯되었다고 합니다. 기계도 생각을 할 수 있다. 실제 1950년대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약 3차례 정도의 붐이 있었는데요. 그런데 본격적인 발전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실제 오래되지 않았다라기보다는 관심을 가지고 아주 적극적으로 개발하기 시작한 시점이 얼마 되지 않았다고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즉, 머신러닝이라는 개념과 딥러닝이라는 개념들이 자꾸 꼬이네요. 등장하고 이렇게 성장하게 됨으로써 이제 폭발적으로 AI가 주목을 받게 되는 것이죠. 뭐 대략 네 가지 정도의 인상적인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뭐 등장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의 내용들인데요. 실제 1956년도에 다트머스 회의에서 이 개념이 AI라는 개념이 먼저 등장을 했고 이어서 IBM이 만든 딥블루가 세계 체스 챔피언을 이기고 또 우리나라 최고의 바둑기사이신 이세돌 구단을 2016년도에 알파고가 이기게 됨으로써
대중적인 관심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에 이르러서는 생성형 AI, 즉 챗GPT와 그리고 BYT인가요? 테슬라가 대표적으로 꼽히는 그 자율주행 부분이 실생활로 접어들게 되면서 우리가 더더욱 고민을 하게 되는 시기에 이르게 됐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AI 기술이 각 나라별로 어느 정도의 수준까지 올라와 있는지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당연히 미국은 뭐든지 1등입니다. 그래서 이런 통계 자료들은 미국을 기준으로 다른 나라, 다른 대륙들이 어느 정도의 수준까지 올라와 있는지를 좀 표기한 내용들을 좀 구성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이게 2022년도의 내용인데요. 지금 단계에서 봐도 그다지 크게 다르진 않을 겁니다. 미국을 100으로 봤을 때 중국, 그리고 유럽, 한국, 일본의 순서로 대부분의 랭킹이 되어 있고 우리나라가 꽤 기술적인 부분, 기술 수준은 높은 편입니다. 다만 이 사업화 단계 수준에서 실질적으로 수준이 높은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세계의 공장이었던 줄로만 알았던 중국이 미국에 이어서 2위로 두 번째로 랭크되어 있는 것을 보면 미국이 얼마나 큰 잠재력을 가지고 있고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당연히 이어서 유럽이 등장하게 될 것인데 조금 의아하게도 일본이 네 번째 부분에 랭크되어 있다는 것이죠. 언젠가는 일본이 또 앞서 나갈 시기가 오겠지만 아직까지는 한국이 조금 더 앞서 나가고 있는 것으로 봐서는 우리나라가 일본이 아닌 유럽이나 미국, 중국을 좀 더 견제함으로써 좀 더 상향화시키는 그런 움직임을 보이는 것이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좀 여쭙고 싶습니다. 본인이 이직이나 혹은 창업이나 혹은 어떤 커리어를 쌓아오면서 과연 무엇을 준비해 왔는가? 학력적인 부분, 직업적인 부분, 성과적인 부분, 이 모든 것들 한번 생각해 볼 시간을 가지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 저는 생각합니다. 이 생각이 바로 시작일 겁니다. 여러분들이 차이점 혹은 차별점을 만들어내는 그 순간의 시작을 저는 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생각을 하고 있을 겁니다. 과연 AI는 우리 인류 휴먼 빙에 있어서 공존의 대상이냐 아니면 위협의 대상이냐 이것을 알 필요가 있는 것이죠. 대부분의 학자들이나 구루들은 위협의 대상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인간의 일을 AI가 대신하게 되고 인간의 한계를 AI가 넘어서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런 능력들이 통제를 벗어난 분야에까지 진출을 하고 있고 인간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하는 현상들까지 만들어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가진 자와 가지지 못한 자.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전에는 부를 의미했지만 이제는 기술, 데이터, 정보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가지고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AI는 인간성과 창의성까지도 침범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위협적이죠. 그리고 원한다면 영화에서나 일어나는 일과 같이 전쟁도 일으킬 수도 있겠죠. 가짜 뉴스를 만들어내고 가짜 얼굴을 만들어냄으로써 내가 아닌 누군가가 사이버 세상에서 나인 것처럼 연기를 하고 얘기를 하는 그런 시대가 왔다는 것이죠. 하지만 이런 위협적인 부분에 비해서 공존의 긍정적인 부분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의료 혁신, 자연재해에 대한 예측, 교통 시스템의 혁신, 서비스 진화, 반복 업무의 자동화 등
이런 내용들이 공존하게 됨으로써 우리에게 득을 가져다 주는 그런 부분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여기서 우리는 명심해야 될 부분, 꼭 관심을 기울이고 주의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윤리에 대한 부분입니다. 다른 어떤 부분보다도 이런 윤리적 부분에 있어서는 인간의 개입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AI가 편향된 혹은 통제를 벗어난 행위를 하는 것, 이런 것들을 보완하고 문제를 해결하며 어떤 설명 가능성을 강화시키는 노력들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AI와 함께 일을 해야 된다면, 뭐 지금도 이미 하고 계시겠지만, 그 AI라는 도구는 공존해야 되는 도구일까요? 아니면 위협적인 존재일까요? 옥스퍼드 연구팀은 20년 후에 미국의 일자리 47%가 소멸될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학자들이나 각국 정부에서는 경제적으로 취약한 사람들에게 이 자동화라는 것, 자율화라는 것이 인간에게 있어서 디스토피아를 만들어내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주 빠르게 우리의 생활에 침투를 해오고 있고요. 기존에 AI가 하지 못했던 것, 혹은 아직 탐구하지 않았던 영역, 진출하지 않았던 영역에까지 이제는 AI가 눈독을 들이고 있다는 부분을 좀 참고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예전에는요, 창작이나 뭐 몸으로 하는 것들, 혹은 인간의 어떤 행위적 표현, 예술적인 부분, 이 부분은 절대 침범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을 했지만 그게 아니게 된 것이죠. 특히나 AI가 로봇이라는 몸을 가지게 됨으로써 행동을 할 수 있게 된 것이고, AI가 생각을 하고 통제를 하고 명령을 내리고, 그리고 로봇의 몸이 행동을 하면 인간이 하는 행동 이상의, 언행 이상의 것들을 표현하게 될 것이고, 어떤 행위들을, 예술들을 만들어 나갈 수 있는 장이 열리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누군가는 이런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 AI는 사람들과 협력을 할 때 최상의 성과를 내고 인간이 저지를 수 있는 에러를 절대적으로 감소시켜 준다는 것입니다. 즉, AI는 인간의 노동을 더욱 의미 있게 하고 아주 가치 있게 만들어 줌으로써 사람들이 기존의 기술이 아닌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고 본인이 해왔던 역할을 넘어서 새로운 역할에 진입할 수 있는 기회를 열어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것이죠. 인간의 혁명이라고 해야 될까요? 1차 농업혁명부터 시작해서 산업혁명, 정보화 시대, 4차 혁명 시대까지 이르기까지 소멸하는 일자리와 생성하는 일자리는 계속적으로 반복되며 존재해 왔습니다. 그리고 오늘날의 대부분의 일자리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과거에는요. 그리고 이것들은 기술에 의해서 새롭게 만들어진 것이죠. 세계 경제 포럼에서는 25년까지, 올해까지죠. AI와 자동화로 인해서 약 8,500만 개의 일자리가 사라지고 9,700만 개의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들께 한번 여쭙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미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시나요? 어떤 변화가 이뤄질 것이라고 보고 계신가요? 그리고 진짜 묻고 싶은 것은 이것입니다. 여러분들은 AI를 공존의 도구로 생각하시는가요? 아니면 위협적인 존재로 보고 계신가요? 한번 우리가 가지게 될 혹은 가지고 있는 직업과 나의 경쟁력을 두고 생각을 해보자고요. 인간과 AI가 배타적인 건가? 아니면 상호 보완적일 수 있는 것인가?
해외 사례들을 좀 살펴봤습니다. 물론 국내 사례도 있죠. 어떤 형태로 AI를 기업들이 활용을 하는가. 뭐 뒤에서는 HR 분야에서의 내용들이 언급되겠지만 일단은 일반적인 기업의 분야에서 살펴보면요. 요약 서비스, 카테고리 분류, 검수나 교정 부분으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뭐 긱뉴스, 노마드 리스트, 당근마켓, 드롭박스 등 이런 기업들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실제 이 AI를 활용해서 본인들의 경쟁력을 더 갖춰나가고 있죠. 이제는요. AI를 가지고 AI와 협응을 해야 되는 시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아직까지는 AGI가 본격적으로 성숙되지 않았기 때문에 특정 분야에서의 AI가 많이 활용이 되고 있는데요. 뭐 이것을 단일 AI로 표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단일이 아닌 멀티 AI의 협업을 통해서 인간들이 하고 있는 멀티태스킹이라든지 다양한 분야에서의 일과 행동들을 흉내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여러 개의 특성을 가진 특정 도메인에 특화된 AI들이 협업을 하게 됨으로써 인간의 역할을 대신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고객 문의 98%를 해결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인간이 개입하는 건 단 2%의 부분이라고 합니다. 그만큼 AI가 무섭게 우리의 일자리와 직업에 파고 들어가고 있는 것이죠. 실제 이 부분은 여러분들의 커리어와 관계된 내용입니다. HR 담당자들이 과연 얼마나 AI를 여러분들을 채용하고 여러분들의 경력 개발을 하는 데 있어서 활용하고 있는지, 특히 채용 부분이 가장 중요하죠. 몇 년 전의 내용입니다. 지금도 비슷하거나 훨씬 더 많은 기업들이, 아마도 많은 기업들이겠죠. AI를 도입해서 여러분들의 직업적, 직무 적합도라든지 혹은 자신들의 기업 문화와 적합한지를 판단하고 평가하는 그런 일에 AI를 활용하고 있을 것입니다. 몇 년 전에는요. 264개 기업 중에 36.4%가 AI 기술을 적극적으로 채용 과정에 도입하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또 다른 38.6% 계획 중이라고 나와 있죠. 그럼 현재는 어느 정도 수준까지 와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상상하고 있는 이상으로 AI는 채용 시장 전반에 녹아들어가 있다고 봐야 됩니다. LG, 하이닉스, 신한은행, 주요 공공기관 및 그 외 기업들, 포스코, 현대, LG, GS 등 여러 기업들이 AI 기술을 도입했고 여러분들이 경력으로 지원을 하든 신입으로 지원을 하든 어떻게 하든지 간에 개입이 되어 있을 거라는 얘기죠. 인터뷰 내용 중에 이런 내용이 있었다고 합니다. AI 채용 시스템은 채용 시장의 핵심 도구로 자리 잡을 것이다. 그만큼 AI가 HR 분야에서는 아주 깊숙한 곳까지 침투해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HR 담당자는 뭘 해야 될까요? 현재는 인재 채용을 아웃소싱하는 시대입니다. 각종 스타트업들이 여러분들의 신규 채용자들의 역량과 자기소개서를 분석하고 있고요. 또 취업 대상자인 여러분들이 올려놓은 이력서나 자기소개서, 그 외 SNS에 올린 글들 등을 이런 스타트업들이 모아서 컬렉팅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분석하고 평가하고 이를 활용해서 인사 담당자들이 여러분들의 성향을 분석하고 감정을 관리하고 인재 추천까지 받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그냥 이대로 머물러 계실 건가요? 아니면은 시대에 맞춰서 적응해 나갈 것인가요? 그건 여러분들의 선택입니다. 하지만 저는 적어도 이 강의를 듣는 여러분은 시대에 맞춰서 본인들을 적응시켜 나갈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변화해야죠.
여러분들은 이미 변화의 준비가 되어 계신 분들일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 변화라는 것은 뭐 기업이 흔히들 말하는 뭐 혁신, 뭐 변화 관리 이런 내용과도 유사한 개념으로 볼 수도 있겠지만 무엇보다도 나 자신의 마음가짐이라고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AI의 채용과 평가가 나를 너무 잘 알고 나에 대해서 너무 객관적인 평가를 내림으로써 오히려 더 불투명한 사회를 만드는 것이 아닌가, 편향적인 사회를 만드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간 기업에서 일을 해야 되는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을 벌고 본인의 경쟁력을 어떻게든 어필해야 되는 시대에서는 여러분들이 변화해야 되는 그런 마음가짐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제는요, 업의 정의를 다시 해야 될 때가 되었습니다. 뭐 이미 수차례 들어서 알고 계실 겁니다. 이제는 직장인이 아니고 직업인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직업인과 직장인에 대한 차이를 좀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각각의 정의와 특성, 가치관, 태도에 대해서 언급이 되어 있는데 직업인에서 나타나는 특징이 있습니다. 바로 전문성이죠. 그렇다면 이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는 것일까요? 여기서 또 몇 가지 힌트가 나오죠. 반복되는 키워드가 있습니다. 바로 자기주도적, 성과 추구, 그리고 지속적 기술 습득 이런 내용들입니다. 반복된다기보다는 여러분들이 오히려 주목해야 될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맞겠네요. 스스로의 전문성을 좀 더 스킬업하고 확보함으로써 차별화된 경쟁력을 내세울 수 있어야 되고 자기주도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문제 해결 역량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지속적으로 학습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강조드리고 싶은 것이 바로 학습력입니다. 배울 수 있는 능력,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죠. 왜냐하면 시대와 기술은 시시때때로 빠르게 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AI 시대에 맞춰서 우리는 커리어의 변화를 전문적이고 아주 빠르게 만들어 나가야 하고 그리고 이 속에서 전문성을 바탕으로 나의 차별력을 강화시켜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이 바로 학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학습할 수 있는 능력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역량 중에 하나가 아닐까 싶습니다. 또 한 번 여쭙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업을 어떻게 정의할 것인가요? 본인의 업을 정확하게 정의할 수 있는 사람. 마인드 마이너인 송기령 박사님이시죠. 송기령 부사장님은 본인의 업을 한 줄로 정의할 수 있는 사람만이 살아남을 수 있는 시대가 되었다. 혹은 그렇게 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말을 하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본인만의 업에 대한 정의를 좀 내려보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제가 아주 존경하는 그리고 항상 SNS나 어떤 글을 봤을 때 책을 보면서 마음에 많이 남았던 그런 문구들을 좀 정리해 봤습니다. 이미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신수정 대표님. 일전에 KT 엔터프라이즈에서 근무를 하셨던 분이시죠. 지금은 코칭을 또 전문적으로 하고 계시고 또 컨설팅도 하고 계신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틀리다면 바로 말씀 주세요. 한 7가지 정도의 문장을 제가 소개시켜 드리고 싶네요. 다양한 역량을 조합해서 유연한 경력을 구축하라. 직장 경험이 여러 가지가 있다면 오히려 다행인 시대가 되었다. 그리고 이과가 아닌 문과 출신들이 AI의 활용을 주도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이고요. 이제는 조직에 의존하기보다는 스스로의 역량에 의존하는
그리고 역량을 바탕으로 자신을 펼쳐나가는 시대가 중요하다. 그리고 영향력을 확대하라. 경험을 재구성하라. 그리고 과정에서 얻는 통찰이 중요하다. 이런 말씀이죠. 이것들은 모두 성장, 그리고 나의 강점, 경험, 역할에 대한 내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평생 직장의 개념이 붕괴되고 있습니다. 이미 붕괴되었죠. 그래서 직장에서 언제든지 떠나라고 할 수 있을 때, 혹은 떠나야 할 때 떠날 수 있는 사람으로서의 준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홀로서기를 잘할 수 있는 사람만이 살아남을 수 있는 시대, 홀로서기를 잘할 수 있는 사람만이 차별화된 포인트를 제시할 수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스스로를 어필하고 성장하고 자기 자신에게 헌신하는 그런 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 강의는 여기까지가 끝이고요. 앞으로 여러분들과 이런 이야기를 혹은 이런 시간들을 많이 가지게 될 것 같습니다. 어떤 모습으로 뵙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시간에 뵙게 될지도 모르겠고요. 하지만 지속적으로 계속적으로 이런 컨텐츠들을 만들어 나감으로써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오늘 강의는 아쉽지만 이 정도에서 마무리를 하고 다음 컨텐츠에서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심리학을 기반으로 개인과 직장인, 기업에게